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본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주제를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팩트가 아니고 저희 추론이고 의혹 제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갖다가 좀 이 압축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목선의 개요라든지 3명이 16명을 어떻게 살해했겠는가 하는 이런 보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사건의 결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살해된 16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살해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6명 같은 경우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에 침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송된 2명 같은 경우에는 이 16명의 무장 특작부대들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그들을 갖다가 침투시키고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해군에게 체포됐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이유에다가 더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살해를 하고 나서 북한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명이 없어졌는데 과연 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탈북 때문에 이 국경지대 감시가 상당히 삼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국경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16명이 살해됐는데 그 16명이 없는 상태로 이 국경과 같은 항구 쪽으로 배가 들어온다면은 이들이 항구에서 체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혈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진부터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이 기순 의사를 밝혔다면은 이들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 국민들을 북송을 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살인인데 그렇다면은 이 살인의 증거인 혈흔을 채취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았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목선을 갖다가 바로 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이 돼지 열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독을 할 필요는 뭐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혈흔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이 살해했다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바닷물 같은 거로 그 배를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에 무슨 화공약품이 특수하게 실려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뭐 설거지하는 퐁퐁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범죄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욕조 같은 데에서 이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락스 같은 것으로 닦아도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파란 이런 혈흔 같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을 북송을 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근거를 갖다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배에서 살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초 보도가 될 때에 보면은 이 해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목선이 도주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들은 그 살해를 하고 김책 항구로 돌아가다가 한 명이 체포되고 다시 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갈 곳이라는 것은 이 한국이나 일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해군함이 다가왔다면은 이들이 스스로 체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왜 도망갔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 기순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순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들이 왜 스스로 이 살해를 했다는 것을 자백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입을 닫고 있다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면은 그 진술이 있을 것이고 그 진술서가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의 그 정보위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이해가 안 가는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살인을 했다는 진술서가 있다면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본인들이 살인을 했다고 이 진술을 했다면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이해가 안 가는 모든 점들이 이 살해된 16명이 살해된 것이 아니고 이 북계 특작부대들로서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고 이 북송된 2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수송을 맡았던 수송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이 동시에 풀리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북계의 무장 특작부대들 16명들이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는데 그들을 침투시키고 이들 2명은 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해군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도주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최초의 보도가 나온 대로 이들의 도주 과정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장 공비들을 침투시키다가 이 체포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형량이 한 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사형까지 갈 것입니다. 이 기존의 이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간첩들과는 그 형량이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투항을 하고 기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난리가 나겠지요. 만약에 이 16명의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했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선상반란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으로 침투한 16명의 무장공비들은 살해가 돼가지고 없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을 한다면은 그들의 그 최초 목적대로 그 2명은 북한으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그 기순을 했다고 말을 해놔놓고도 스스로 살인을 했다고 이 자백을 하는 이해 불가한 장면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기술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처벌을 면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살인을 했다고 스스로 셀프 고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추방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은 북한으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순을 해놔놓고도 살인을 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살인을 했다면은 그것을 숨겼겠지요. 따라서 이들은 이 꼭 먹고 알 먹고의 묘책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살인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16명을 침투시키고 그들이 귀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북송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그것을 갖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이들을 그 해군이 최초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상당한 정황들을 해군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확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김유곤이가 그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중령한테 항구를 하라고 아마 특별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SA에 있는 그 중령이 김유곤이한테 아마 직접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16명의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했다고 본다면은 이런 모든 의혹들은 다 한방에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그 동해에서 지속된 목선 16건의 침투 사건의 이 사건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조선족을 가장해가지고 이 간첩들이 비행기를 타고 떳떳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목선을 타고 들어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무장공비들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선이 한두 척이 아니고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6번인가 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견된 것이 16번이고 실제로는 발견 안 된 것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 무장공비들이 들어왔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장공비들이 왜 침투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테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 많은 그 무장 인원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국의 주요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사시에 그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이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저는 북복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미훈련만 하더라도 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고 했다가 이 북한이 협박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원리라든지 근본 배경을 본다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100배, 1000배의 전력입니다. 그런 미국이 왜 물러서겠습니까? 이 자연세계하고 국제사회의 공통점은 바로 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국이 왜 물러서겠습니까? 그런 미국이 물러섰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미국이 약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의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